예,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을 위해서 현대차그룹이 추진했던 지배구조 개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외국계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캐스팅 보트가 될 국민연금도 선뜻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주총에서 무산이 되는 것보다 그룹 측에서 먼저 안건을 취소한 겁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 지배구조 개편 취소 그 뒷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취소가 된 배경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번 뒷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취소 이유가 어떻게 됐죠? 예, 석가탄실 전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취소했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시장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했다며 어떤 구조 개편 방안도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보완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이 취소된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선적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단기 투자 수익을 원하는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자문사인 기업 지배구조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국내 일부 기관 투자자인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키움 자산운용은 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전문위원회에다가 의결권 행사를 넘겼고요. 현대차그룹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렇다고 딱 찬성을 하기도 좀 힘든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좀 불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합병 비율 가지고도 그랬고 현대모비스 주주 측에서는 우리가 불리해라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외에도 다른 불만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단계적으로 보면요. 일단 현대모비스의 사업 부문 자체를 나누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분할하기로 했던 국내 모듈과 AS 부문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핵심 부문이나 핵심 부품 사업은 성장하는 부분이지만 국내 모듈이나 AS 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캐시카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넘기면은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거, 분할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1단계고요. 2단계라고 하면은 그 부문의 인수 주체가 글로비스라는 것도 좀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정몽구, 정의선 일가가 가지고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팔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의 한 30%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비스 주가가 높아지고 모비스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짜 사업을 글로비스에 넘김으로써 글로비스 주가를 올리고 모비스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좀 반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3단계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인데 분할합병 비율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분할 부문의 가치를 할인하는 가중 평균 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그리고 베타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수익 가치를 좀 저평가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참 층위별로 3단계로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방금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현대모비스 주가는 오늘 오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건 자체가 통과되는 것도 총수에게 참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총수 일가에게 아무래도 좀 친화적인 느낌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만들었던 배경에는 이제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변화한다는 중장기 비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합병 분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건 자체에는 반대했던 기업 지배 구조원 같은 경우에도 합병 비율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이제 파워트레인 중심의 어떤 완성차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뭐 커넥티드 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전장 부품 쪽에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모비스를 첨단 부품 회사로 변화를 시킴으로써 자동차 회사를 끌고 가는 구조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 4-5개 정도의 전장 회사들을 좀 M&A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주주들이 좀 기대했던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지분 구조를 가져갈 때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대규모 M&A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회사 구조로 선택을 했었던 건데 이런 중장기적인 비전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그 단기적으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비전이 눈앞의 이익을 압도하지 못한 측면이 결국 시장 반응을 부정적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차 측에서도 이것을 읽은 모습이었고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가 궁금할 텐데 벌써부터 시나리오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합병 비율을 다시 한번 재산정하는 거겠지만 이후에 뭐 사업 부분을 따로 떼서 상장한달지 아니면 다른 그룹사가 또 인수한달지 이런 얘기들이 참 많던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따로 상장을 한다는 얘기도 사실 합병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합병 비율이 지금 이제 글로비스에 유리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 자체를 만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분할한 다음에 상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 평가를 받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비스의 분할 부분의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재산정하는 대신 시장의 평가를 받는 상장 후 합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틀에서 지주사 전환 등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역시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이 힘들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그에 합당한 사업구조 개편을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엘리어처럼 이렇게 단기 수익을 원하는 곳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 방식에 미세 조정을 한 것과 더불어서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체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주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 소통의 과정이 더해지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주를 설득하는 과정, 물론 아직도 과정이 많이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결정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 이걸 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지배구조 개편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중장기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결된 것이 주주들에게 되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주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그 현대차가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월 실적을 좀 넌지시 좀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는데 작년 4월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어떤 기저 효과로 인한 어떤 반등의 실적 개선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텐데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는 측면과 실적 개선이 된다는 측면이 같이 맞물려지면은 현대차 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상황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죠.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시장의 흐름들을 읽고 또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